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 우리말은 꽃입니다. 우리말을 쓰는 사람도 우리, 우리말을 지울 수 있는 사람도 우리라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아리. 우리말 우리미.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느레랑 모듬의 강나연. 준하연입니다. 저희 느헤랑 모듬은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우리말 우리미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말의 역사와 아름다움이 담긴 다양한 영화 두 작품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고 하니까요. 꼭 댓글 달아주세요.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이 영화 말모이 속 류정원의 실제 인물인 이극노 선생이 강조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말모이입니다. 주디, 말모이 보셨나요? 그럼요, 봤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말에 크게 관심이 없던 주인공 김판수가 조선어 학회 대표인 류정안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말에 애정을 키우게 되며 조선어 학회 말모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말모이를 편찬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 겪은 다양한 위기 상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줄거리를 들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강디, 말모이 작업은 성공했나요? 물론 궁금하시겠지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결말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말모이 사전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네, 결말은 영화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 시간에 좀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말모이를 보지 않은 청취자 여러분은 이 조선어 학회가 어떤 단체였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디가 조선어 학회에 대해 설명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조선어 학회는요, 주시경 선생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전에 창립돼서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해 앞장섰던 학술 단체인데요. 사실 이들의 원래 이름은 조선어 연구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선어 사전을 만들 당시에 일제 방해 때문에 사전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영화에 나온 위기 말고도 정말 많은 위기를 겪은 단체였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바꾸고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러고 나서도 다시 한번 위기를 또 겪는데요. 바로 이때 위기가 이 영화 말모이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된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디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조선어학회 사건을 설명하려면 우선 일제강점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민족운동을 하는 조선인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 법의 이름이 뭐였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법입니다. 내용만큼 이름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조선인을 외국인인 일본인 마음대로 처벌하고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글을 지키려는 조선어 학회의 활동은 일본에게 눈엣 가시였겠죠. 일본은 끈질긴 취조 끝에 결국 서울에서 조선어 사전을 편찬하고 있음을 알아냅니다. 어, 비상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들키고 나서 이 조선어 학회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조선의 지식인을 모두 검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선어학회 관련 학자들이 33명이나 검거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어학회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광복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말모이 원고를 극적으로 찾아내면서 결국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위기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끝내 사전이 편찬됐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말모이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이 영화 보시면서 이 우리말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또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말모이 속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하나씩 읽어보기로 해요. 우선 저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다. 류정환의 아버지가 어린 류정환에게 해준 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 대사를 조금 느리더라도 모두 힘을 합친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이 대사가 조선어학회의 위기와 결말까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주디는 어땠나요? 저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그 뜻이 모이고, 그 뜻이 모인 곳에 비로소 독립의 길이 있지 않겠나라는 이 류정원의 대사가 가장 와닿았는데요. 우리 말을 지키려는 게 정말 말 그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도 지키고 결국 독립이라는 소망까지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외에도 명대사가 정말 많은 영화니까요. 다들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럼 이제 다음 영화를 소개하러 가기 전에 영화 말모이 보면서 느낀 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강디는 이 영화 보면서 어땠어요? 우선 저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우리말이 이렇게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사전으로 편찬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역사 속에는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디는 어땠나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비단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김판수 같은 일반 대중들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또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하게 회복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선조들의 노력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결과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선조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말을 좀 더 아끼고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 말모이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가꾸미 느레랑 모듬의 강디 강나연, 주디 주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늘 해랑 모듬의 안승현, 조사영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표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는 바로 동주입니다. 승현 씨, 윤동주 시인에 대해선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오늘 영화 동주를 소개하는데 당연히 알아왔죠.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 간 젊은 시인으로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시인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맞아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엔 서시,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이 있죠. 그럼 영화 동주의 줄거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동주는 주로 두 명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두 청년이 있었는데요. 한글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한 시인 윤동주, 그리고 그의 사촌이자 친한 친구였고 또 경쟁 상대였던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를 담담하게 담아낸 영화입니다. 네, 근데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봤지만 이 송몽규라는 분은 조금 생소한데요. 맞아요. 송몽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수필가인데요. 시인 윤동주의 고종사촌 형입니다. 윤동주와 같은 해 같은 마을에서 태어난 중마고우고 같은 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한 평생의 직이었어요.
민족을 사랑했던 그는 무장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일본 유학 중 윤동주와 함께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네, 맞아요. 송몽규는 윤동주가 열등감을 느낄 만큼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둘 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을 사랑했지만 송몽규는 무장 독립투쟁의 길을 걸었고 윤동주는 문학과 시로서 민족의 아픔을 담아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영화 동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맞서 싸운 두 청년의 비슷하지만 다른 삶을 담아내었다고 합니다. 그쵸. 두 사람은 민족의 독립이란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사뭇 다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흑백 영화라는 건데요. 네, 맞아요. 이준익 감독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흑백 사진 속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는데요. 흑백 사진 속으로만 봐오던 윤동주, 송몽규의 모습을 최대한 담백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 흑백 화면을 선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흑백을 사용함으로써 암흑기였던 시대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불필요한 요소를 절제하여 극중인물들의 감정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흑백으로 영화를 관람하니까 뭔가 애잔한 느낌도 들었고요. 흑백 속에서 인물들 하나하나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준익 감독이 전달하고자 한 바는 따로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특별히 조명하고자 했나요? 윤동주 시인, 송몽규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아픈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구체감을 전달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준익 감독은 동주를 접한 관객들이 이들이 왜 그 나이에 남의 나라 땅에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으며 생체 실험을 당했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동주라는 영화의 목표라고 밝혔어요. 네, 사실 그들의 삶은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윤동주 시인처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립을 위해 힘쓴 분들에 대한 부채감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절대 잊어선 안 되죠. 영화 동주는 이런 감동적인 주제의식 말고도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던 작품인데요. 송몽구 역을 맡은 배우 박정민은 익숙하지 않은 북간도 사투리와 일본어 등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혹독한 체중 감량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또 윤동주 역의 배우 강하늘은 촬영 전부터 윤동주의 시집과 관련 서적을 계속해서 읽었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배우들이 배역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연기에서 오롯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승현 씨,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예요? 네, 저는 윤동주가 고등형사에게 한 대사 중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무장투쟁을 한 송몽규와 다르게 문학으로서 독립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글을 말살시킨 시대에 한글로 시를 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이 외에도 명대사가 많으니까요. 다들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영화를 보며 들었던 생각을 한마디씩 하며 마무리해볼까요? 전 영화 속에서 형무소에 갇힌 아들에게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 젊은 청년들이 버티기 너무나 가혹한 포갑이었기에 얼마나 괴로웠을지 마음이 아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무장독립투쟁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간 분들도 정말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삶의 애환, 그리고 독립을 위한 노력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 동주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쉽게 쓰여진 시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마을 꼬꾸미 느레랑 모듬의 안승현, 조사영이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아리.